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연특허 사무소의 이기성 변리사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쩌면 조금은 쑥스럽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실무를 많이 하고 중국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이제 현재 중국 특허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통계를 통해서 중국 특허 동향을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올해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서 특허 소송이 발발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의 소송 관련해서 이제 푸젠진화라고 하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이름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특허 소송전이 이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특허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 2025라고 해서 2025년까지 이제 바이오라든지 첨단 의료기기, 반도체 같은 하이테크 제조 분야에서 이렇게 대표 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목표 하에 굉장히 많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여기에 이제 호응을 해서 기업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목표는 2020년까지 그 자금률을 4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7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에 따르면은 2017년 정도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반도체 자금률이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 기관에서 예측을 하기로 그냥 가만히 놔두고 기업이 하는 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2020년까지는 한 15% 정도로 자금률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일단 2020년까지는 40%까지 그 자금률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거의 이렇게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블록체인 특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기업이 세계 특허의 거의 77%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중국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IP 분야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이제 호응을 해서 중국 국무원에서도 정부 주도의 IP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국 정부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 강령 이런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08년도에 중국 국무원에서 반포된 강령을 보면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해서 특허 제도를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하에 여러 가지 특허 제도를 혁신을 한다든지 특허 제도 운영 체제를 구축을 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시간이 이제 지금 2018년으로 약 1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루었는가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때 이제 계획했던 대로 지식재산전문법원을 2014년도에 설치를 했고 상표법 역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도 현재 개정 논의 중에 있어서 이제 곧 개정될 것으로 보이고 2017년도에는 특허 심사 기준도 개정을 해서 특허에 관해서 좀 중국 기업에게 불리한 상황은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특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의 주도 하에 끌고 나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원래 계획대로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실질적으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도입을 하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입이 됐죠. 근데 특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도입을 한다는 등 친환경적인 그 조건을 특허의 친환경적인 그 분위기를 강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그런 주도하에 중국 내에서 이제 특허 출원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15년에 중국 내에 출원되는 특허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를 해서 뭐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특허 출원을 하는 국가가 된 것은 이미 몇 년이 지난 사실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중국이고 이게 미국이고 이게 일본이고 이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봐도 이제 중국의 특허 출원이 되고 있는 출원량이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중국 특허청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렇게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 어느 나라 그 국적의 출원인이 출원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중국 특허청이 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가 자국 기업 혹은 자국민이 지금 출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특허 출원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허청의 이런 뭐 정책에 따라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특허 출원 비용을 많이 이렇게 부담을 해주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이제 국내 모 기업을 그 대리를 해서 그 중국 내의 R&D 센터를 그 개소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중국 발명자들이 너무 많이 특허 출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특허 출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때문에 특허 출원을 하면은 약간의 이제 좀 그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국 각 지방 정부로부터 특허 출원을 하면은 또 이렇게 돈을 받는 그러한 그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은 거의 월급 정도의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특허 출원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많이 특허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은 어느 정도 출원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약 1%, 그러니까 건수로 따지면은 2017년 통계로 보면은 10,000건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1%라고 해도 이제 뭐 10,000건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의 중국 특허 출원은 굉장히 많이 늘었죠. 10년 전 정도 같은 경우에 제가 삼성전자 일을 할 때 미국의 특허를 10건 출원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는 1건 출원했습니다.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중국을 1대1로 출원을 하죠. 대기업의 특허 출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수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무적으로 중국에서 특허 침해 이슈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 중에 하나인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라고 되어 있는데 건수로는 3만 건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이 출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중국 내에서 특허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는데 일본보다 한국 기업의 특허 침해가 훨씬 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많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기업의 중국 특허 출원량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 내에서 그럼 특허 출원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등록은 얼마나 많이 됐느냐 여기에 관한 통계도 이제 중국 특허청이 냈는데 보시면은 이제 등록된 특허 건수가 이제 미국을 돌파해서 350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국에서 특허 출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해외로 나가는 특허는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렇게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러한 통계를 저희가 주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워낙 이렇게 지원을 잘해 주니까는 사실은 특허거리가 아닌데도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이게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외 출원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특허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씩 통계를 보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중국 다음으로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PCT 출원을 많이 하는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몇 년 전 정도부터 순위가 잘 바뀌지 않은데 이제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PCT 출원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정량적으로 보면 중국 기업이 특허 출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중국 출원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굉장히 많이 출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제 특허를 선도한다라고 하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삼성하고 소송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미 이렇게 해외에 굉장히 많은 특허 출원을 하면서 이제 특허 역량이 상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근데 사실은 요 PCT 출원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허수는 있습니다. 그 허수가 조금은 있는 게, 한 5년 전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그 정부에서 지방 정부나 이런 곳에서 이제 국내 특허 출원에 비용을 많이 대줬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PCT 비용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PCT 비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이 이제 요새 말을 할 때는 PCT도 조금 허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중국에서 경쟁력 있는 특허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미국 특허를 봐보자, 예, 이러한 의견도 지금 상당히 수 존재합니다. 미국이 이제 특허 출원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 특허는 이렇게 많이 많이 출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 내에서 그 분쟁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중국 특허청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요. 이제 중국 특허청이 이제 자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 그 기업에서 이제 중국 그 특허만을 위한 전담 부서가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당시에 약 54.6%의 중국 기업이 우리는 특허 지재권 전문 부서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동일한 설문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특허 침해를 발견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느냐라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었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법원에 소송을 거는 거고, 이거는 법원에 소송을 걸면서 행정기관에 신고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두 개를 합치면은 약 30%가 조금 안 됐는데, 약 특허 침해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30% 정도의 확률로 일단 법원에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 내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더 이상 특허 소송을 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뭐 이제 특허 소송 이외에도 이제 중국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고장을 보낸다든지라고 하는 그러한 조치들도 약 한 40% 정도의 확률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침해를 보고서도 가만히 있는 확률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제 특허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특허 소송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통계로 보시면은 더욱 명확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매해 이렇게 사법보호 현황이라고 해서 얼마나 이렇게 중국에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내고 있는 거고, 그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 위에 게 그 중국 민사법원의 1심으로 이렇게 접수되는 그 소송 건수, 지재권 관련 소송 건수입니다. 이미 이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0만 건이 넘었죠. 그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은 이미 중국의 지재권 관련해서도 소송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외국 기업 관련돼서 이렇게 특허나 이렇게 상표 같은 지재권 관련 소송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통계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보시면은 사실은 그 수가 아직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도 통계는 나오지 않았고 2016년도 통계까지만 나왔는데 아직 좀 많이 이렇게 적은 수준이죠. 그래서 2016년까지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적었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실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삼성 화웨이 소송을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외국 기업의 그 소송을 거는 건수가 피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실질적으로 이제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고, 이제 통계적으로도 내년도 통계에서는 좀 많이 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특허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중국 기업이 그 특허 출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특허 분쟁 시에 이게 이제 삼성하고 화웨이 사건 이후로 외국 기업이 피고로 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중국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이제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 가능성도 이제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올해는 이제 마이크론과 중국의 푸젠 진화 사이에 특허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소송에 대해서 본 시간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 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ZTE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했죠. 그래서 주가가 대폭락하고 뭐 CEO가 교체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쇼크라고 해갖고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판매 금지를 내렸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판매 금지를 내렸더니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이 중국의 푸젠지나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이렇게 분쟁이 이렇게 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이게 조금 표출되는 그러한 모양새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 반도체 분야가 문제가 되느냐,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만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중국이 현재 이제 자국에서의 반도체 자금률이 약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누가 이렇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얘네들이 이제 세계 3대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매출 구조를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매출이 약 35%, 하이닉스가 36% 정도 되는데,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약 절반이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을 치겠다라고 했을 때 마이크론을 타겟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좀 지금도 이제 반도체 기업을 대리하고 있고 반도체 일을 좀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뭐 팹릭스 파운드리, 뭐 OSAT 뭐 이러한 공정들이 있어서 반도체 장비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합치면은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 중국에 이렇게 수출하는 매출 비중이 약 40%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단순히 마이크론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 자금률이 너무 낮은데 가만히 놔두면은 뭐 그 IC 인사이트라고 하는 통계 업체에 따르면은 2020년까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올려야겠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돈을 막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중국 정부가 하나 막 23조 5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갖고 국부 펀드를 조성을 해서 70여 개의 프로젝트와 30여 개의 상장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목적은 2020년까지 그 자금률을 4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 반도체 협회의 이렇게 자료에 따르면은 여기 이제 투자 목록에 한 이렇게 30여 개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일부를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OSA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해서 반도체 그 칩 같은 것을 테스트하는 공정이고, 뭐 파운드리나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뭐 설계라든지 아니면 제조 같은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고, IDM은 이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ZTE가 통상 이제 통신 장비 업체로만 알려져 있는데, ZTE도 지금 이제 팹리스 분야에서 반도체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자금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가장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내 반도체 기업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중국 반도체 3대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크게 보면은 이게 창작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언론에서는 뭐 창작 메모리라도 나오고 뭐 양쯔 뭐 테크놀로지라고도 나오고 YMTC라고도 나오는데 다 동일한 기업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 YMTC라고 하는 이 기업하고
허베이에 있는 허베이 창신, 그리고 진장에 있는 퓨젠 진화, 이 세 개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D램과 그 플래시 메모리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세계의 가장 큰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YMTC 같은 경우에는 그 양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정부의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제 중국 내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 그 칭화 유니가 실질적으로 뒤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허베이 창신 같은 경우에는 허베이시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게 약간 신비에 쌓여 있는 정보가 오픈되지 않는 그러한 그 이제 반도체 회사이고요. 이제 이번에 푸젠 진화라고 이렇게 D램을 만들려고 하는 이 반도체 회사가 이제 그 이게 미중 무역 분쟁에서 딱 그 타겟으로 해서 이제 중국 내에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분쟁 경과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마이크론은 세계 3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입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이고요. 중국 매출 비율이 약 50%를 넘어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내 기업이 사실은 푸젠 진화가 아니라 그 UMC라고 하는 대만계 회사 대만계 회사까지 해서 총 2개입니다. 이 푸젠 진화 같은 경우에는 설립일을 보시면은 201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양쯔 메모리나 그 허베이 창신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의 이제 그 설립이 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푸젠 진화는 이제 중국 내에서 D램을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 이제 생산 계획이 2015년 말에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양산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좀 특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저희 그 이제 언론을 이렇게 보시면서 반도체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반도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축적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2016년에 설립된 회사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특허 소송을 진행한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한 생각이 맞습니다. 그 푸젠 진화 자체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된 건수는 현재 51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만 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회사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만으로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푸젠 진화의 기술 파트너가 필요하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파트너를 물론 한국이나 뭐 대만 이런 데서 인력을 빼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술 파트너사하고 파트너 협력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푸젠 진화의 기술 파트너는 UMC라고 하는 대만계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반도체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특허 출원이 2,000여 건이 넘고 등록 건수가 800건이 넘죠. 예, 그래서 이 회사하고 둘이 같이 이제 푸젠 진화에서 중국 그 진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D램 메모리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론과 푸젠 진화 사이의 특허 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여기 이제 사건 경과를 보시면요. 아까 그 기술 탈취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거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제 마이크론이 사실은 타이완의 자회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마이크론의 그 타이완 자회사는 MMT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CEO인 스테판 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만 UMC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에서 UMC로 갈아탄 거죠. 근데 UMC로 갈아탈 때 이제 마이크론이 보기에 얘네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고 2017년 12월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에서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푸젠 진화의 기술 파트너가 UMC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푸젠 진화와 UMC를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서 여기에 대한 이렇게 카운트로 이제 중국에서 소송을 걸게 되는데 먼저 UMC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중국에서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약 2.7억 른민비의 그 가액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푸젠 진화가 역시 마이크론을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약 2억 른민비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침해 소송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의 필수적으로 무효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론이 당연하게도 이제 무효 심판을 제기된 상태에서
이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았었을 것 같은데 2018년 올해 7월에 중국 법원이 마이크론을 상대로 예비적 침해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예비적 침해 금지 명령이라는 거는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가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마이크론이 그 침해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마이크론의 제품을 중국 내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지금 푸젠진화가 좀 더 이렇게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재밌는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할에 관한 것인데요. 실무적으로 중국에서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포럼 쇼핑과 유사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관할을 유리한 관할로 선택하기 위한 그러한 그 이제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자하고 판매자를 공동으로 피고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판매지의 법원을 관할로 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조자는 한두 개밖에 없어도 판매자는 중국 전역에 깔려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송을 하는 이제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는 마이크론의 이제 중국 자회사들만 나왔지만은 사실은 뭐 신통원 컴퓨터라든지 안태승 전자과학이 같은 이거 그냥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용산 같은 데서 이거 팔고 있는 업체들이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그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디에다 소송을 걸었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그 푸저우 중국인민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왜 재밌느냐라고 하면은 그 푸젠진화가 위치하고 있는 거, 이게 대만이죠. 이게 대만이고, 그래서 대만 UMC하고 푸젠진화하고 이렇게 협력하기 상당히 좋죠. 예, 어쨌든 푸젠진화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제 푸젠성 이 진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푸젠성 진장의 이렇게 윗단계의 그 시가 그 중국의 추엔조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특허라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그 시인데 왜 유명하냐라고 하면은 그 삼성하고 화웨이에 소송을 할 때 그 삼성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 특허 판결이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굉장히 이제 친중국적인 법원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네 상급 이제 중국인민법원에서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자기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인민법원에 소송을 걸게 되어 있는데 푸젠진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푸저우까지 거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에 거의 이것도 이제 올해 종결된 사건인데 약 1년 아직 1년도 안 됐죠. 예, 그 푸저우 중국인민법원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이게 반도체 장비 업체에 관한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 사이에서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요. 거의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비슷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가 미국에서 중국 회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중국도 시장이 굉장히 크죠. 중국 기업이 카운트로 중국에서 이제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제 푸젠성 중국인민법원에서 제기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가처분을 건 거죠. 가처분을 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처분을 인용해주는 그 예비적 침해 금지 명령을 내리는 이러한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특허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손해배상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만은 사실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손해배상도 중요하지만은 또 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건을 못 팔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그 이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고 중국이 그게 좀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예외적인 판례가 몇 개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그 침해 금지 명령을 굉장히 잘 내려주는 편인데 이 소송이 일어나기 불과 한 몇 달 전에 중국 푸저우 중국인민법원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예비적 침해 금지 명령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푸저우 중국인민법원이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푸젠진화가 굳이 이제 자기의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푸저우에 소송을 건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 특허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 당연합니다. 얘네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그 푸젠 진화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내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D램입니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 D램과 플래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D램하고 플래시는 완전 다른 기술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D램을 개발한다는 업체가 소송해서 얘네들이 침해라고 하는 제품을 봤더니 SSD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플래시 메모리를 바탕으로 한 그 저장 매체거든요. 플래시 제품에도 소송을 걸었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서 그러면 얘네들 지금 과연 공격 특허를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조금 이슈가 됐고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게 아직 오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소송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오픈되어 있는 거는 그 중국에서 무효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무효 심판을 바탕으로 해갖고 공격 특허가 무엇인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푸젠 진화가 사용하는 공격 특허가 대부분 UMC로부터 사온 특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언론을 보시면은 UMC에 대해서도 지금 막 제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둘 사이를 떼놓기 위해서 제재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1월에 푸젠 진화하고 UMC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양도일 역시 올해 1월 초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도를 받자마자 이렇게 했다라고 소송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그 특허를 보시면은 이 UMC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메모리나 그 플래시 관련해서 특허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반도체 특허를 분석을 하시면은 이게 범용 특허거든요. 이러한 범용 특허를 이용을 해서 중국 내에서 이제 소송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이러한 소송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분쟁의 가능성이 이제 현실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고객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있는데 막 경고장이 날아들고 있고 막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의 상황을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내에서 이제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중국 기업이 소송을 거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한국 기업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게 이 가처분 예비적 침해 금지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디펜스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실무적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특허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분쟁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의뢰를 많이 받는데 중국에서 그 지재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재권 없이 침해로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특허 출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중국에 특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실무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특허가 너무 많습니다. 실예로 들면은 이제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데. 예, 국내 기업이 이제 중국에서 소송을 하면서 엄청나게 무효가 많이 됐죠. 엄청나게 무효가 많이 됐는데 그 무효 심판을 뜯어 보시면은 무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정 한번 하지 못하고 싸그리 무효가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됐느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한국 기업의 중국 특허 전략은 이제 미국향이었습니다. 미국에 나가는 걸 그대로 이제 중국에 번역해서 내는 수준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특허 제도의 모태가 유럽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처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청구항을 어떻게 잡고 실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업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그 번역 품질이 너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는 거는 이제 대기업은 뭐 돈이 많으니까 알아서 이제 중국 내에서 이렇게 자기 돈 써서 하는데 중소기업의 피해가 상당한데 중소기업을 그 지원해줄 그 대응 그
지원책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 중국에서 소송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